시장에 빨리 넣고 빨리 빠지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중국 전체 이제 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을 해야 되고. IBK 투자증권에서 유통 화장품을 담당하고 있는 애널리스트 안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국 마케팅 유통 진행하고 있는 2AB의 김성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우선 장업신문에 창간 26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온택트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2020년 한 해는 뭐 대표님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화장품 분석을 하고 있는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너무 어려운 한 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라이브 커머스가 도약을 하게 되면서 좀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온택트 시대의 한 변화를 좀 말씀을 드리면 2019년 기준으로 중국의 예를 들어서 이제 디지털의 화장품 시장 비중이 35.6%였습니다. 그랬던 비중이 최근에 3분기에 와서 50%를 상회하고 있고요. 또 디지털 비중의 50% 내에서 이 라이브 커머스가 지금 거의 과반수를 넘어서 6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온택트 시대에 어떻게 지내셨나요? 일단 저희도 그 중국 쪽으로 한국 브랜드를 계속 마케팅, 유통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 전 사람이 일단 못 가니까 네. 다른 분보다는 좀 불편함이 많았는데 특히 이제 한국 브랜드들이 중국 현지의 이런 지금 상황이나 어떤 온라인에서의 변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캐치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히 또 중국 쪽에서는 이제 온라인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온택트 시대에서도 이제 화장품 시장 그리고 전체적인 소비 시장이 다시 지금 회복이 되고 있고 또 말씀드렸던 그 라이브 커머스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중국의 이제 모든 소비가 라이브 커머스를 중심으로 이제 온라인 쪽으로 이제 이동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쪽에서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지금 한국 브랜드들이 조금 더 캐치해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예전과 달리 조금 더 많은 이제 라이브 커머스 할 수 있는 와웅들이나 셀럽들, 연예인들, 기업의 대표들부터 모두가 이제 라이브 커머스에 뛰어들고 있다 보니까 좀 다양한 전략을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고 저희도 좀 그 부분들을 데이터 중심으로 좀 많은 브랜드들과 중국에 더 진출할 수 있는 이제 전략을 짜고 있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온택트 시대를 설명하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라이브 커머스 얘기를 배제하고는 설명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중국의 라이브 이커머스 시장 규모를 최근 한 3년 동안을 좀 살펴보면은요, 2017년도에는 한화 기준으로 불과 3조 원에 불과했던 이 시장 규모가 2018년도에는 한화 약 23조 원, 그리고 작년 2019년도에는 약 75조 원, 그리고 2020년도 올해 들어와서 원래는 한 100조 원 정도를 전망을 했다가 이제 2월 달부터 중국에서 이제 코로나19의 이제 팬데믹 상황이 좀 심각해지다 보니까 수정을 가다 보니까 네. 이 부분이 이제 166조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그런 분위기로 전개가 됐고요. 실제로 이제 춘절 지나서 3월달 38 부녀절이라고 하죠. 네. 원래는 이제 S급 이벤트까지는 아니었지만 이 온택트 시대에 이제 S급 이벤트로 급부상을 하게 되면서 그 부녀절에 실제로 화장품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이제 허베이성 특히 이제 그 봉쇄됐던 지역을 중심으로 특산물 판매라든가 자동차 대리점들도 자동차를 1,700대를 판다든가 일반 소비재 전반에 걸쳐서 이 라이브 커머스가 확대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실제로 또 이 부분이 지금 또 6.18을 겪으면서 이제 3분기로 전개가 되면서 11절을 준비를 하면서 좀 더 이 성장세와 또 디지털 안에서의 그 매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좀 확인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대표님께서 이제 그쪽 업무를 하시다 보니까 7월, 8월 그리고 특히 지금 막 따뜻하게 9월 달에 라이브 커머스의 상위 랭킹에 있는 왕홍들의 지금 동향이 막 파악됐다고 하시거든요. 그 부분 관련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작년까지는 이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하는 이제 카테고리 비중이 패션, 뷰티 쪽이 거의 80% 이상 굉장히 높은 비중이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이제 38절을 기준으로 모든 카테고리, 특히 식품 쪽이나 그리고 일반
그 뭐 다양한 그 가전 쪽이나 뭐 기계 쪽, 가전에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생필품까지 확대가 되고 있고, 네. 사실 라이브 커머스 할 수 있는 판매량이 잡히는 왕홍들이 작년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특히 이제 잘 많이 아시는 리자치라는 왕홍, 네. 그리고 또 저도 알 것 같아요. 네. 웨이야. 네, 웨이야. 그리고 작년 말부터는 좀 많이 들렸던 그 신유지라는 왕홍, 네. 세 분이 거의 이제 전체 라이브 커머스 매출에 거의 이제 8할 이상을 좀 네. 차지했다면은, 올해는 이제 전반적으로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수요뿐만 아니라 공급도 넓어지면서 이제 리자치, 웨이야, 신바 이외에 많은 왕홍들, 그리고 요즘엔 이제 완전 탑급 연예인 셀럽들, 네. 그리고 이제 각 뭐 도시에 있는 뭐 성장들, 시장들, 와. 그리고 사실은 얼마 전에는 이제 이런 농촌이나 이런 소비를, 농제품 소비를 촉진시키기 네. 위해서 뭐 시진핑 추석도 같이 뭔가 시도를 하고, 뭐 기업의 대표뿐만 아니라 다 같이 이제 라이브 커머스에 뛰어들다 보니까 네.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 라이브 커머스를 할 때 내가 조금 더 많은 소비 정보를 얻고 좋은 제품을 좋은 가격에 살 수 있겠구나라는 인식을 하면서, 지금 이제 올해 618 기준 이후에는 예전같이 리자치, 웨이야, 신바가 전체 8할 차지하는 정도의 구도는 이제 안 나오게 됐고요. 그 세 명의 이제 점유율을 한 50% 이하로 좀 네. 하회하면서 다양한 지금 어항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지금 말씀 주신 웨이아나 오스틴, 리자치 하면은 항상 타오바오 라이브가 연계됐고, 실제로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로서 일을 하면서 네. 상장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죠. 뭐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그다음에 또 최근에는 뭐 클리오라든가 애경산업, 뭐 이제 기타의 이제 한국 브랜드들도 네. 중국 내에서는 이 타오바오 라이브를 통해서 그쵸. 방금 말씀하신 탑 왕홍들을 접근할 수가 있고 이들을 마케팅에 활용할 수가 있다라고 들었는데요. 네. 방금 말씀 주신 신바라든가 그 외에 이제 뭐 다양한 왕홍들이 이렇게 급부상한 때는 네. 타오바오 외에 그쵸. 다른 앱들도 예. 좀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전문가 의견. 네. 채널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말씀 주신 것은 거의 타오바오 라이브에서 활동하는 왕홍들에 대한 라이브 비중이 거의 다였는데, 네. 이제 원래 SNS 채널이죠. 잘 아시는 틱톡, 그 도인이 이제 틱톡이 글로벌 버전이면은 도인이 중국 국내 버전인데, 맞아요. SNS의 역할만 하다가 이제 이런 라이브 커머스의 기능을 같이 연동을 시키고, 네. 거기서 이제 타오바오 그 티몰레에 있는 점포를 링크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제 도인에서도 이제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라이브 커머스 왕들이 생겨났고, 도인과 마찬가지 형태의 이제 서비스인데 콰이라는 서비스가 이제 중국의 3, 4선 도시들, 네. 동북, 뭐 이제 좀 북부 지방 위주로 성장이 되면서, 그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신바라는 친구나 그 신바의 여러 패밀리들이 있어요. 네. 그런 이제 영웅들은 콰이쇼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제품 라이브 커머스를 하면서 네.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드렸던 최근 뭐 8월, 9월 탑 50위권에 있는 왕홍의 이제 활동 채널이 한 50%는 타오바오 라이브, 네. 한 30% 이상이 콰이쇼, 네. 그리고 이제 20% 정도 안 되는 게 도인. 좀 아. 분배가 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이 변화가 6.18 이후에 사실은 이제 6.18이 끝나면은 예년 같았으면은 라이브 커머스나 디지털에서의 이제 온라인 판매가 약간은 그쵸. 슬로우다운한 분위기가 이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라이브 커머스가 더 대세가 이루어지면서 네. 7월, 8월, 9월에도 이 디지털 이제 매출액 안에서 라이브 커머스 비중은 더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걸로 이제 좀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 현업 입장에서는 이런 빅 이벤트, 뭐 6.18, 그리고 광군절, 그 다음 달은 거의 쉽니다. 쉬고, 네. 사실 광군절은 뭐 뒤에 12까지 있으니까 네. 1, 2월 거의 쉬어가는 과정으로 보고, 6.18이 있으면은 사실은 저희가 그동안에 경험했을 때는 소비자가 이제 지갑을 닫는다라고 판단했기 네. 때문에 7월, 8월은 조금 이제 다 좀 주춤해가는 형태인데, 말씀 주신 것처럼 전체 온라인 매출은 조금 이제 줄지 모르겠지만 네. 라이브 커머스 매출은 오히려 네. 상승하거나 좀 유지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 전체에 대한 시장은 여전히 굉장히 좀 상승하고 있고, 사실 올해도 지금 광군절을 준비하고 있는 브랜드 입장에서는 광군절 이후에 사실은 조금 투자를 좀 줄여야 되나 하는 입장이었었는데, 광군절 이후에 라이브 커머스 계속 진행해야 되겠다라는 네. 지금 방향으로 다들 네. 돌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방향 중에서 이제 상장사들, 글로벌 회사나 국내 상장사를 이제 중심으로 제가 좀 확인했던 내용들을 좀 공유를 드리면은 네. 6.18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슬로우다운 해야 되는 게 원래 정상이지만 대표님 말씀처럼
라이브 커머스가 이 타오바오 라이브 외에 콰이쇼나 우리가 알고 있는 틱톡, 도우인 위주로 이제 마케팅이 강화되다 보니까 시장 규모라든가 성장세가 더 가파르게 올라갔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와중에 또 글로벌 뷰티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 또 확인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럭셔리. 네, 재밌는 이제 그 실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에스티로더 하면은 그 엘사 같은 경우는 다른 이제 글로벌 럭셔리 화장품들과 다르게 이제 단값 할인, 그러니까 1+1을 하지 않는 브랜드로 유명했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갈색병이죠. 그쵸. 근데 그 부분이 이제 7월 말까지 뭐 1+1 행사가 6.18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하게 이제 그 마케팅을 하다가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콰이쇼는 주로 이제 삼성 이하잖아요. 네. 약간 지방 도시에 있는 유저들에게 반값으로 다가가는 이제 마케팅 같은 그런 라이브를 많이 했고요. 네. 그럼 또 이제 타오바오나 도우인이나 약간 1, 2선 도시에 있는 소비자들은 좀 그 섭섭할 수 있잖아요. 그쵸. 네. 근데 8월 1일자로 바로 분홍병, 이제 그 갈색병이 네. 색깔을 바꿔가면서 신제품으로 라인업이 되면서 가격 상승을 보여서 또 이제 일선 도시나 메이저 채널에서는 신제품 위주로 마케팅을 펼치고 네. 그래서 이제 모두들 에스티로더의 이 마케팅 전략에 과연 저 브랜드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했다가 그 전략에 다들 깜짝 놀랐던 그쵸. 그런 사건이 좀 있었는데요. 네. 그 부분을 바라보면서 기타의 뭐 로레알이나 그다음에 한국의 뭐 LG나 아모레 역시도 좀 메이저 그러니까 핵심 카테고리 위주로 럭셔리 SKU 위주로 굉장히 이제 강한 라이브 커머스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부분이 또 확인이 됩니다. 사실 콰이쇼 유저들은 100위안이 넘어가는 네. 제품은 거의 구매를 안 하는 성향들이 있었어요. 아, 근데 사실 올해 6.18 이후로 조금 이제 그런 그 문턱이 높아지긴 했는데 네. 같은 같은 것처럼 이제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들도 조금 더 이 매출에 대한 확장은 시장의 네. 이제 확장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네. 그럼 3, 4선 도시를 들어가려면은 1+1을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워낙 그 판매량이 극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라이브 한 번에 수백억 판매가 나오다 보니까 네. 그걸로 인한 또 이제 파급 효과들이 엄청 났거든요. 온라인에서 잘 파는 브랜드들은 오프라인 매출이 같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염두해서 에스티로더가 그런 이제 전략을 펼치면서 사실 중국에서는 네. 되게 유명한 어몽들 통해서 이제 물건을 확 띄우고 네. 이제 그 제품을 이제 쭉 퍼져나간다 보면은 말씀드린 그 제품의 이제 새로운 버전, 홍천 제품을 계속 내는 지금 네. 사실 그 제품 자체에 대한 본질적인 큰 변화는 많지 않은 네. 것 같아요. 근데 네. 뭔가 조금 더 뭔가 요소가 들어간다던가 네. 패키징의 변화, 그리고 가격을 같이 올리는 형태의 네. 이제 변화를 가지고 제품을 판매하니까 지금 뭐 에스티로더뿐만 아니라 중국 내 로컬 브랜드들 사실 그걸 되게 써왔던 방법들이고 국내 브랜드도 이제 그런 부분이 예전처럼 이제 한기가 스테디셀러로 쭉 가는 게 아니구나. 네. 이 시장에 빨리 넣고 빨리 빠지고 네.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중국 전체 이제 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작업도 계속 해야 되고 네. 온라인에서 좀 잘 팔리는 제품들이 오프라인에 퍼져나가는 작업들을 계속 좀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좀 조합을 가져가야 된다는 게 현재에서 좀 많이 배우고 계신 스터디 사항들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막 말씀 주신 내용을 듣다 보니까 또 떠오르는 브랜드가 하나 있어요. 네. 바로 퍼펙트 다이어리. 네네. 이 회사가 이제는 올 연말에 이제 준비해서 네. 나스닥 상장 가겠다. 이렇게 좀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선언을 했는데요. 네. 그 퍼펙트 다이어리에 대해서는 대표님께서 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사실 중국에 있는 화장품 브랜드들이 이제 저희가 보기엔 여전히 뭐 제품이 중국산이 얼마나 좋겠어 이런 식으로 네. 많이 이제 보고 계신 한국 분들이 네. 생각보다 굉장히 이제 퀄리티가 높아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또 한국의 여러 OEM, ODM을 네. 통해서도 생산하고 계시기 맞아요. 때문에 그러면서도 중국의 현지에서 여러 가지 이제 막 제약이 없어지기 때문에 네. 가격도 낮출 수 있고 네. 마케팅 더 투입도 많이 할 수 있고 네. 이런 형태의 이제 브랜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게 퍼펙트 다이어리 네. 완메이리지라는 브랜드이고요. 근데 퍼펙트 다이어리는 중국 내에서 이제 그 코스메틱 메이크업 브랜드인데 중국의 조금 중저가 이제 네. 포지셔닝에서 10대부터 20대 이제 좀 젊은 연령층의 폭발적인 정말 인기를 네. 누리고 있는 브랜드이고 사실 그 시작은 이제 중국에서 이제 탑다운 뭐 연예인이나 왕홍 탑급의 연예인 통해서 왕홍 통해서 퍼져나간 게 아니고 이제 중국에서 수런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KOC라는 표현을 맞아요. 쓰죠. 키 오피니언 네. 컨슈머 그래 약간 네. 내 주변에 있을 법한 이제 네. 소비자들 네.
약한 어항들이 네. 막 그 진성팬이 돼갖고 퍼져나가면서 이제 같이 성장한 브랜드예요. 네, 여기서 또 이 KOC에 대해서 약간 이해가 좀 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네네.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K의 OL은 아까 대표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리자치나 웨이야, 뭐 신바 같은 대표적인 이제 탑급 왕호. 네. 그러니까 중국에 실질적으로 2년 전 기준인가요? 이 사업자 등록을 하는 왕홍이 3천만 명을 넘었던 걸로 확인이 되거든요. 네. 그럼 지금은 이제 정확한 통계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2년 전에 이미 3천만 명 넘었기 때문에 그쵸. 지금 뭐 그 수는 뭐 네, 추정에 맡기겠지만 네. 그런 분들 이제 그런 왕홍들 중에서 탑3가 아까 말씀하신 리자치 웨이야라고 한다면은 네. KOC는 그 3천만 명이 넘어가는 왕홍들 중에서 대부분 일반인 네. 약간 뭐 그쵸. 직업도 뭐 낮에는 학생이거나 그쵸. 직장을 다니는데 네. 저녁에는 이렇게 유튜브로서 네, 뭐 이제, 인스타그램처럼 하는 것처럼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네. KOC라고 하는데 네. 이 KOC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탑급 왕홍보다는 이제 팔로우 수가 절대적으로 규모가 적죠. 네. 하지만 굉장히 이제 특화된 브랜드나 뭐 세그먼트나 그쵸. 뭐 색조, 기초, 특정 영역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인 그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왕홍들을 KOC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KOL들은 사실은 좀 보기에도 네. 광고성인 역할을 네. 많이 하잖아요. 상업적인 행동을 많이 맞아요. 한다고 하면은 이제 KOC는 특히 이제 샤오홍슈라는 네. 중국의 SNS 통해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신데 네. 샤오홍슈 내에서도 이제 한 팔로워가 뭐 수천 명에서 뭐 만 명, 한 5만 명 정도까지 네. 이제 팔로워를 가지고 있으면서 본인이 정말 리뷰를 하면서 아. 이 제품에 나가는 어떤 이제 특성을 갖고 있는 뭐 피부나 어떤 생활을 네. 하고 있는 사람인데 정말 이 제품은 나한테 어떻게 네. 맞더라 안 맞더라 이런 거를 리뷰하다 보니까 네. 상당히 많은 소비자들이 거기에 거꾸로 나는 저 광고는 광고대로 보되 네. 내 주변에 있는 실제 리뷰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봐야 되겠구나. 근데 이런 분들이 퍼펙트웨어를 더 좋다고 얘기하다 보니까 네. 나도 써봐야지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성장을 해갖고 네. 2016년부터 지금까지 네. 가파르게 달려서 중국 내에서는 메이크업 브랜드 네. 매출은 일단 거의 항상 상위권 이에 네. 있는 브랜드입니다. 대표님이 또 말씀해주신 부분을 근거해서 네. 제가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네네. 데이터를 네. 중심으로 좀 약간 조사한 내용을 좀 네. 공유를 드리면은요. 네네. 2019년도에 중국 내에서 이제 그 화장품 기업 기준으로 그 순위를 한번 좀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네네. 그랬더니 그 순위가 이제 종합 화장품 기업으로는 중국 내수에서는 넘버원 1위가 이제 로레알 그룹이고요. 2위가 에스티 로더 그룹, 그다음에 3위가 시세이도, 그다음에 4위가 LVMH, 그리고 5위가 이제 P&G, 그러니까 SK2를 소유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이죠. 그리고 이제 6위가 중국 로컬 그룹이고요. 7위가 아모르 퍼시픽 그룹, 그다음에 이제 8위도 잘라라고 하는 중국 로컬, 그다음에 이제 9위도 이제 중국 상하이 그 코스메틱 그룹이고요. 그리고 이제 10위에 우리가 알고 있는 LG 생활건강이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20위 안에 보게 되면은 이 탑5랑 20위권을 비교했을 때 중국 로컬의 이제 전통적인 기업들은 사실 프로웨어라고 하는 상장 기업이죠. 프로웨어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성장이 정체되어 있거나 아니면 역신장을 보이는 반면에 이 글로벌 탑5들은 거의 두 자릿수의 성장을 갖다가 최근 3년을 유지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 시장에서 최근에 이제 약진하고 있는 그 리딩 브랜드들이죠. 네.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반면에 이제 색조 브랜드만 딱 이제 띄어서 이제 구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퍼펙트 다이어리가 2017년까지 랭킹이 없었어요. 왜냐면 2016년에 창업한 브랜드이기 그쵸. 때문에. 네. 근데 2018년도부터 이제 탑10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19년도 기준으로는 6위에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메이크업 카테고리에서. 네, 그래서 메이크업 카테고리에서 1위가 로레알의 이제 메이블린, 그다음에 2위가 LVMH의 크리스찬 디올, 그다음에 3위가 로레알 파리, 그리고 4위가 또 역시 로레알의 입생 노랑, 그다음에 이제 5위가 에스티 로더의 맥, 그리고 6위가 퍼펙트 다이어리. 이렇게 좀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100% 온라인 쪽 매출이었을 거예요. 오프라인 매장이 아직 활성화되지 네. 않았기 때문에. 비상장이다 보니까 네. 뭐 매출액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네네. 뭐 언론에 보도되는 거를 이제 종합해 볼 때 네. 퍼펙트 다이어리가 2018년도에 이제 4천억 원대 매출액을 올렸고요. 네. 작년에 거의 8천억을 넘어서 9천억에 가까운. 네. 근데 그 9천억 중에서도
11월 한 달이 2천억을 했고, 그다음에 11월 11일인 그 샹스이, 네. 우리가 말하는 광군절 하루만 네. 뭐 5, 600억 정도 매출을 올린 걸로 알고 있어서 네. 올해는 이제 회사가 제시하는 뭐 매출 가이던스가 원래 이제 코로나19를 반영하기 전에는 2배 정도 되는 네. 1조 8천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색조 중심이고 또 코로나19가 강하게 또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쵸. 아마 온라인에서는 이제 이 매출액을 다 달성하지는 못했던 걸로 네. 물론 앞으로 이제 남은 기간이 있지만요. 네. 근데 또 최근에 소식을 들어보면은 퍼펙트 다이어리가 계열사를 만들어서 기초 부분에 또 브랜드들을 라인업하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아마 이제 나스닥 상장을 강하게 끌고 가지 않을까. 그룹으로 가려는 시도가 네. 있는 것 같고요. 또 중국 내에서도 좀 M&A 관련된 부분도 많이 좀 네.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이런 온라인에서의 오히려 너무 집중된 거 아니냐는 네. 인식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을 많이 늘리겠다는 내용도 했었는데, 하필 지금 코로나라서 조금 이제 네. 그 부분에 좀 주춤한 부분이 있겠지만 여전히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시도를 하면서 나스닥을 가려는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 이제 말씀 나왔던 내용들을 좀 종합해 보면은 네. 글로벌 대표 브랜드들이나 중국에 지금 막 떠오르고 있는 이 퍼펙트 다이어리나 공통점이 있어요. 일단 지금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너무 마케팅 전쟁에 지금 막 다 같이 휘말려 있는 느낌인데요. 뭐 퍼펙트 다이어리도 뭐 이제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은 네. 이게 아무래도 스타트업 기업이다 보니까 볼륨 성장에 더 중점을 두고 있어서 타겟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8%다. 이러니 뭐 이제 한국의 유수의 K 브랜드들이 이 마케팅 전략을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좀 현명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좀 이렇게 해도 어렵고 저렇게 해도 그쵸. 어렵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좀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그 왕홍들 네. 굉장히 그 마케팅의 모든 성장을 이끌고 있고, 네. 특히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이제 단순히 마케팅이 아니고 판매까지 가져갈 수 있는 왕홍들이 네. 생겨다 보니까 사실 그렇다면은 그분들이 부르는 게 정말 다 값이 됐거든요. 네. 왕홍들과 협업하는 조건들이 정말 하루가 다르게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이제 왕홍들이 우리가 원하는 조건과 제품의 퀄리티가 아니면은 네. 협업을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왕홍들을 어떻게 잡느냐가 거꾸로 브랜드가 굉장히 좀 숙제로 안고 있다 보니 한국에 있는 이제 우리 국내 K뷰티 브랜드들은 그쪽에 대한 좀 정보나 혹은 더 빠르게 그 왕홍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창구가 없다 보니 조금 더 많은 어려움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또 이제 담당하고 있는 기업 중에 네. 또 탑픽으로 밀고 있는 기업 중에 클리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네. 얼마 전에 그 대표님한테 들었던 왕홍인데 네네. 따루로 네네. 그분이 이제 클리오를 방문하셔갖고 실제로 이제 클리오 본사에서 이제 그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을 했었고, 근데 특이한 건 뭐냐면은 그 라이브 커머스는 한국 본사에서 진행을 하지만 이제 실제로는 중국 법인에서의 이제 중국 내수 매출로 잡히는 그런 또 그 이벤트가 그쵸. 있었더라고요. 네네네. 그 따루라는 왕홍은 어떤 왕홍인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세계 채널 중에서 그 틱톡 그 노인에서 활동하는 중국 분인데 한국에 시집온 중국 며느리. 그래서 중국을 못 가고 계시는구나. 네네. 그래서 이제 거꾸로 지금 가장 탑급 왕홍들이 한국에 못 들어오고 있는 시점에서 아니, 며느리라고 하기에는 너무 애기 이렇게 그렇죠. 어리시던데 영하시던데. 예. 그분 컨텐츠 자체도 이제 그 본인 한국인 남편과 한국인 시어머니와의 뭔가 라이프 스타일에서의 일상들을 다루는 컨텐츠가 많이 있는데, 그분이 거꾸로 한국에서 난 정말 한국에 남아 있으니까 올해 이제 5월, 6월 때쯤부터는 내가 좋은 제품을 더 소개시켜 줄게. 근데 또 마침 그때가 노인이 라이브 커머스를 되게 이제 좀 성장시키는 단계다 보니까 따르르가 618부터는 거의 전체 라이브 커머스 이제 카테고리에서 탑 한 20위권 안에 한 7월에는 한 10위까지 들어올 정도로 이제 판매량을 많이 갖고 가는 이제 왕홍이 됐어요. 그러면서 한국 브랜드들은 지금 중국에 있는 왕홍들 탑급이 못 오다 보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왕홍은 저 친구밖에 없구나 해서 더 많이 따르르랑 협업을 하게 됐고, 또 그러면서 또 이제 한국의 많은 브랜드들은 좀 이제 지금 라이브 커머스가 이런 상황이구나는 좀 더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 것 같습니다. 클리오는 그 따르르랑 얼마나
이제 클리오를 이제 대략 또 설명을 드리면은 네네. 이제 올해 원래 계획했던 게 이제 연매출액 2천억대 후반을 좀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로드샵이라든가 면세라든가 또 이제 물론 현재는 올리브영과 쿠팡을 중심으로 이제 이커머스에서 이제 고성장을 하고는 있는데요. 그렇게 보시면은 대략 뭐 이제 분기 평균 영업 매출액이 네. 뭐 500억과 600억 사이 정도 나오는 규모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이제 그 따로랑 하루 네. 라이브 커머스 한 매출액이 이제 뭐 10억 가까이. 아. 그래서 이제 그 클리오의 매출 규모에서는 굉장히 또 센세이셔널한. 그러니까 저희가 협업했을 때 사실 왕홍 라이브 커머스를 할 경우에는 사실 ROI가 그렇게 낮진 않는 상황이에요. 왕홍도 돈도 많이 줘야 되고 싸게 팔아야 되고 수수료 줘야 되다 보니까. 근데 거기서 올 수 있는 좀 반사이익적인 부분은 이렇게 좀 탑급인 왕홍이 판매량을 많이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다른 이제 탑급 왕홍들이 이 브랜드에 관심을 갖지 못합니다. 제가 저렇게 팔았어? 10억? 나도 팔 수 있겠는데? 그럼 좀 더 좋은 조건 혹은 이제 원래 안 했던 브랜드랑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컨택이 돼갖고 브랜드들은 사실 이런 왕홍들 탑급이랑 좀 좋은 결과를 내면서 숫자를 만들면은 다른 왕홍도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고 그 판매량이 이제 티몰에 이렇게 남아있다 보면은 다른 소비자들이 이제 보고 많은 사람이 사고 있구나. 티몰에서 검색량 높일 수 있는 단계가 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그런 부정의 효과를 가지고 이제 단순 판매 라이브 커머스의 ROI가 아닌 마케팅적인 요소를 좀 많이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중국 내에서는. 네.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K뷰티의 브랜드사 여러분들은 하여튼 이 부분을 잘 참고하셔갖고서는 왕홍 라이브 커머스에 좀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